네, 지난 강의에서는 음의 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1사분면의 각이다 혹은 3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이렇게 각을 분류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각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방법, 즉 호도법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0도와 90도 사이의 각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각에 대해서, 즉 확장된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이제 0도와 90도 사이의 각에 대해서는 이제 삼각함수가 바로 이렇게 삼각비로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삼각비가 곧 삼각함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삼각비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다. 당연히 직각삼각형, 즉 삼각형이니까 변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직각에 대한 대변을 빗변이다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각을 이루는 이 두 변 중에 하나를 밑변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높이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빗변과 높이, 밑변 이렇게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로 정의하고 있었다. 삼각함수로 정의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변이 이제 세 개다 보니까 바로 이제 빗변과 높이에 대한 비, 그 다음에 빗변에 대한 밑변의 길이의 비, 그 다음에 밑변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 즉 비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빗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바로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빗변 길이에 대한 밑변 길이의 비를 코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a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변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를 바로 탄젠트다 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인 세타를 갖다가 세타에 관한 사인 함수, 그 다음에 밑에는 세타에 관한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세타에 관한 탄젠트 함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타라는 각이 이 각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인 여기 세타라는 각과 그 다음에 직각을 양 끝각으로 하는 이 변이 있죠. 이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높이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빗변이 되겠죠. 가장 긴 변은 언제나 빗변이니까. 자,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가 밑변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해서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바로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b분의 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기를 한번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바로 이제 여기를 사인 알파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옆에다 한번 다시 써볼까요? 네, 사인 알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알파라는 각과 이 직각을 양 끝각으로 하는 이 변을 바로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이제 바로 밑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를.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뭐가 되나요? 네, 높이가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의 값은 바로 이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때는 a분의 b 이렇게 써야 되겠죠. a분의 b.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뭐라고 써야 돼요? 네, 이때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분의 c가 되는 것이죠. a분의 c. 자, 그 다음 탄젠트 알파는 바로 여기가 이제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니까 c분의 b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a분의 c, 그 다음에 여기도 a분의 c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이 세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빗변 길이에 대한 높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겠지만, 똑같은 a분의 c라고 할지라도 이 알파라는 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a분의 c가 바로 빗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거죠? 밑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함수를 코사인다 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의 b라고 할지라도 어떤 각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우선
어떤 다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다각형은,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의 합으로 삼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바로 이 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3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에 이제 이게 분할이 된 이 3개의 삼각형은 다시 직각 삼각형 2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 2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다각형은 바로 이러한 직각 삼각형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아는 것은 바로 어떤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직각 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각에 대해서 이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복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 함수들도 대부분 이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 이러한 특수각들이 대부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값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직각 삼각형 2개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때 바로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나요? 자, 요 놈을 이제 밑변이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여기 짧은 변을 1이라고 할까요? 1. 그 다음에 이쪽은 몇 도가 되죠? 바로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가 1이면 이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사인 60도 먼저 볼까요? 여기 사인 60도. 자, 그러면 이제 사인 60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 60도. 그러면 이제 60도라는 각과 이 직각을 양 끝각으로 하는 이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밑변, 그러면 여기가 빗변, 여기가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 60도는 바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즉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0도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사인 30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30도와 바로 여기 90도 직각이죠. 직각을 연결한 이 변을 밑변으로 봤을 때죠. 여기가 이제 밑변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바로 여기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여기가 지금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 해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바로 밑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40도죠. 45도. 이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쫙 긋게 되면은 직각 삼각형 2개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하나의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1로 보면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45도는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45도니까 사인 45도는 바로 빗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고, 코사인 45도도 똑같죠.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밑변분의 높이, 이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이 된다. 자, 이 부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는 이제 0도하고 이제 90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이 각을 말이죠.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라는 각이 점점 0도가 되어 간다면 그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선을 이렇게 빗변을 이렇게 그으면 요 세타의 값이, 이쪽 세타의 값이 아까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커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 빗변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세타가 조금 더 커짐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빗변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돼 가면서 빗변의 길이가 거의 1에 가까워져 가고 높이는 뭐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밑변의 길이는 거의 0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사인 값은 바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이 길이가 거의 같아져 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네, 사인 90, 여기 90도라고 해죠. 여기 세타가 지금 점점 90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 90도는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바로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은 1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0이니까 1분의 0에서 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바로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근데 밑변의 길이가 이제 0에 수렴하기 때문에 0분의 1, 이 값은 정의 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이 각이 세타라는 각이 0도가 되어 간다면 어떻게 그 값이 변해 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하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빗변을 밑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세타가 어떻게 되죠? 요 세타 요 부분이 점점 0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이렇게 되어가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거의 1에 가까워져 가죠. 이 밑변 길이 1에, 그 다음에 요 높이는 거의 0에 가까워져 가죠. 자, 그래서 여기가 0도가 딱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사인 0도는 이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0이고 빗변의 길이는 1이니까 바로 1분의 0에서 0이 되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0은 바로 빗변분의 밑변 1분의 1 해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0이죠. 탄젠트 0. 탄젠트 0을 왜 여기 0이라고 1이라고 써놨지?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자, 탄젠트 0은 바로 1분의 0이 돼서 여기가 0이 되는 것이죠. 0.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은 30도, 60도, 45도. 자, 이것을 뭐 당연히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잘 외우지 못한다면 바로 이게 정삼각형의 절반,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절반을 이용해서 이 특수가 30도, 60도, 45도에 대한 삼각비를 바로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도하고 90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구구단 같은 걸 생각하면 뭐 3 곱하기 4 하면은 이걸 머뭇거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3, 4, 1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5, 7에 이걸 머뭇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35. 자, 이처럼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자, 이 부분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장된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이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을 확장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삼각 B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직각 삼각형에서의 직각이 아닌 한 내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의 B를 우리가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 120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직각 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0도와 90도 사이 각이 아닌 뭐 이렇게 음의 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는 이런 각들에 대해서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러한 삼각함수의 값들을 정의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생각을 해서 정의를 했느냐,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가 그 삼각함수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이 원이죠, 이 원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넣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요게 바로 빗변이죠, 빗변. 그
그 다음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밑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빗변이 바로 이제 R인데, 이 빗변의 길이가 R이라는 얘기죠. 이 빗변을 바로 이제 반지름으로 이렇게 대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높이죠. 높이 Y, 이걸 갖다가 Y 좌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밑변 있죠. 이 밑변을 바로 X 좌표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사분면의 각, 지금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잖아요. 동경의 끝점이 지금 여기 일사분면 위에 어디인가에 찍혀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동경의 끝점에 X 좌표가 있잖아요. X 좌표, 그 다음 Y 좌표. 근데 요게 이제 양수고 얘도 양수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되고, 얘는 반지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각 삼각형에서 봤을 때 이 반지름은 바로 빗변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Y라고 하는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Y 자체가 바로 높이하고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X 좌표가 바로 양수니까 이 밑변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각 세타가 있는데, 즉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타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동경의 끝점에서 이 X축의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바로 요놈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밑변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Y하고 X를 뭐 높이다, 그 다음에 밑변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Y 좌표, 그 다음에 X 좌표 이렇게 써서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원래 사인 함수의 그 정의가 바로 빗변 길이에 대한 높이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높이라고 안 하고 빗변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반지름분의 Y 좌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바로 R분의 반지름분의 Y 뭐다? 좌표다는 거죠. 좌표.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높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Y 좌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 빗변분의 밑변이었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바로 X 좌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X는 밑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X 좌표를 뜻하는 것이다.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 밑변분의 높이가 아니라 그냥 X 좌표분의 Y 좌표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선생님이 사인 120도가 얼마니? 라고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인 120도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20도 위치에 이 동경을 한번 위치시켜 볼게요. 자, 동경을 그립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동경의 끝점이 생겨나게 되겠네요. 여기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뭘 내려야 돼요? 바로 수선을 내려줘야겠죠? 수선을 내립니다. 자, 수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것이죠. 수선을 내린 이유는 이 점에 X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X 좌표가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Y 좌표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 Y 좌표가 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봅시다.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선생님이 임으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120도잖아요. 요만큼 120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60도면 여기는 이제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이 밑변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1이라고 하면 요 x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 120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경이 바로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 반지름 길이 분의 바로 요 y 좌표, 반지름 길이 2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코사인도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120도가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코사인의 정의대로 반지름 2분의 바로 x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120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탄젠트 120도는 뭐로 정의되어 있어요? 네, x 좌표분의 y 좌표. 원래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지만 이제 밑변, 높이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냥 x 좌표분의 y 좌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좌표분의 y 좌표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사인 120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옆에 있는 이 60도 있잖아요. 60도. 이 60도에 대한 이 삼각 함수의 값으로 바로 사인 120도의 값을 대체하는 것이죠. 즉,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결국은 12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나 부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즉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 r분의 y 좌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언제나 플러스고, y 좌표는 이제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의 부호는 결국은 뭐가 결정한다? 이 y 좌표가 이 동경의 끝점에 y 좌표가 플러스이면 사인도 플러스가 되고, y 좌표가 마이너스이면 사인의 값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사분면의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강의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서 여기서 일단 자르고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